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추가 대출이 안 될 줄은 알았지만 일단 사정을 말하고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아볼 생각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순번이 되자 은행원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원님. 네, 고객님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출 좀 알아보려고요. 신분증이랑 대출 신청서 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전에 대출을 받긴 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병원에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잘 부탁 좀 드립니다. 잠시 조회를 해드릴게요. 은행원은 컴퓨터에 제 이름을 입력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은행원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봤더니 경찰관 2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설마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건가 싶어 잔뜩 긴장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손머리 위로 올리고 일어나세요. 네, 경찰관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경찰관에게 체포당할 위기가 왔을까요? 잠시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쓰고 나서 은행에서 체포되는 순간을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었는데 가진 재산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집에서는 가정부가 매일 밥을 해주셨고 집 밖을 나서면 늘 운전기사님이 목적지까지 태워주셨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기사님이 학교 앞까지 태워주시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3학년에 올라가서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학교 앞까지 가지. 왜? 애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서요. 저만 운전기사님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니까 이상한가 봐요. 그래? 그럼 조심히 다녀와. 이따 학교 끝나고 올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집에 갈 때 걸어갈게요.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걸어 다닐게요. 회장님께 여쭈어봐야겠네. 아무튼 잘 다녀와. 차에서 내려 인도를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제 짝꿍이 불렀어요. 미령아, 안녕? 진이구나. 학교 같이 들어가면 되겠네. 너 왜 여기서 내렸어? 학교 앞까지 타고 가지. 애들이 자꾸 부잣집 딸이라고 부럽다는 소리래서. 그건 좋은 건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 진이 너는 버스 타고 다니니? 아니, 걸어 다녀. 고아원까지 멀잖아. 뭐? 내가 고아인 걸 알고 있었어? 아, 참. 미안해. 얼마 전에 네가 고아원에 들어가는 걸 봤어. 내가 모른 척해야 했는데 미안해. 진이는 잠시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표정을 풀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뭘. 그냥 내가 고아라고 하면 애들이 놀릴까 봐 그게 걱정인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난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짝꿍 진이는 저와 성향도 잘 맞았고 잘 놀기도 했습니다. 집에 친구를 데려가도 되는 날은 항상 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 생일날 같은 반 친구들 여럿을 초대했는데 진이는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답니다. 생일초를 끄고 나서 친구들이 가져온 선물을 받으며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와, 진수가 게임기를 사줬네. 이거 가지고 싶던 건데. 고마워. 그리고 현영이는 머리띠를 사줬네. 이거 되게 비싼 거잖아. 내가 아빠한테 사달라고 졸랐던 건데. 고마워.
친구들은 하나같이 비싼 걸 선물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진이 선물을 뜯으려고 했습니다. 저기 미령아, 내 거는 나중에 뜯어봐. 왜? 다른 애들 것도 다 뜯어봤으니 네 것도 자랑해야지. 한번 볼까? 이건... 진이가 준 선물은 불량식품 과자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기쁘게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밭두렁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밭두렁.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밭두렁. 진이야, 진짜 고마워. 네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혼자만 먹을게. 진이는 부끄러워했지만 친구들은 다들 박수치면서 해맑게 웃었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저희 집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놀았어요. 술래잡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날이 어둑해지자 다른 친구들의 엄마들이 오셔서 한 명씩 데리고 나가셨어요. 마지막엔 진이만 남게 되었는데 혼자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진이야,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혼자 가는 게 편해.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너 돌아오는 길에 심심하잖아. 하나도 안 심심한데.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기사님한테 부탁해서 너희 고아원까지 차 타고 가자. 고아원이라고 표현하지 마. 집이라고 해줘. 나한테는 그곳이 집이란 말이야.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어. 됐어. 다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돼. 그런데 너 다른 애들한테 소문내고 그런 건 아니지?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 맹세해. 진이는 결국 저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고아원, 아니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등교하는데 교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진이는 엎드려서 울고 있었고요. 짓궂은 남자애들이 진이한테 고아라고 놀리고 있더라고요. 니들 그만하지 못해? 선생님한테 다 이를 거야? 엎드려 있는 진이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해주는데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지? 네가 소문낸 거지? 내가 고아라고. 아니야. 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건데? 너 친구라고 떠들면서 뒤에서는 내 욕하고 다니지? 절대 아니야. 내 절친은 바로 진이 넌데 내가 네 욕을 왜 하겠어. 진이야, 오해야, 오해. 됐거든? 부잣집 딸이랑 친구하는 거 질려버렸거든? 앞으로 학교에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진이야, 너 왜 그래? 나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진이는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고아라는 소문이 난 순간부터 저와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짝꿍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다른 남자애와 짝이 되어서 진희와 몸까지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싶었지만 계속 저를 피해 다니니 답답하기만 했네요. 1년 뒤 진희와 다른 반이 되어 멀어지게 되면서 한 번도 같이 놀아보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인연이 그렇게 끝이 나나 싶었는데 진이와 같은 중학교에 들어가 같은 반이 되었어요. 게다가 짝꿍까지 되었답니다. 진이야, 우리 오랜만이다. 그치? 그러네. 내가 아직도 밉니? 아니, 화해할 타이밍을 놓쳐서 서먹했던 거지. 사실 사과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였어. 네가 소문을 낼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야 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사실 너한테 질투도 많이 하고 샘도 많이 났었어. 나는 고아이고 넌 부잣집 딸이라서 많이 부러웠어. 고아라고 소문이 났을 때 괜히 너한테 화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 네가 한 짓이 아닌 걸 아는데 괜히 그랬던 것 같아. 미안. 아니야, 우리 둘 다 어릴 때잖아.
친구는 가끔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아무 이상 없이 친구로, 짝꿍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그래, 당연하지. 수년 만에 오해를 풀고 진희와 다시 친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녀서 학교 끝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 등교할 때 교문 앞에 만나서 들어갔고 수업 시간에 서로 도와주며 공부했고 체육 시간에는 운동은 안 하고 둘이 수다를 떨었답니다. 진이야, 넌 꿈이 뭐야? 뜬금없이 꿈? 그래, 꿈은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넌? 글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아무거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 결혼해서 애도 둘 정도 낳고 살고 싶어. 분명히 넌 잘 살 거야.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치, 내가 뭐 똑똑하냐? 공부는 네가 훨씬 더 잘하면서. 아니야, 지금 중학생이니까 그렇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야. 진이 넌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해. 칭찬 고맙다. 아무튼 꿈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됐네. 나중에 너 의사가 되면 나 공짜로 병원 다닐 수 있는 거지? 당근이지.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우리 빨리 어른 돼서 잘 되는 거 보고 싶다. 수다를 떨다가 대화 소재가 떨어지면 미래 이야기까지 떠들었답니다. 1학기 동안 무난하게 잘 지냈는데 방학이 끝나고 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방학 동안 잘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개학했는데도 안 보이니 걱정이었답니다. 선생님께 여쭈어 보니 개인 사정이라고 말하기만 하고 어떤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이가 지내는 고아원에 혼자 찾아갔답니다. 당당하게 원장실 앞에서 노크를 냈어요. 학생, 어떻게 왔어? 저 진이 친구예요. 이진이 학생이요. 아, 진이 친구구나. 그런데 어쩌지? 진이는 여기에 없는데. 학교에도 안 나오던데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니 많이 친한 친구겠지? 진이가 조금 아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프다뇨? 고아원 원장님은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혈병이래. 여름방학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여러 가지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더구나.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백혈병이요? 많이 놀랐구나. 나중에 진이가 나아서 돌아오면 꼭 학생한테 연락하라고 할게. 아니요. 저 진이가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진이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빨리 알려주세요. 큰 소리로 외쳤더니 원장님이 병원과 병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당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고 곧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낯선 진이를 마주했습니다. 진이야. 미령아, 너 여기 어떻게 wal고 왔어? 나쁜 기집애, 나한테도 비밀로 했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네 친구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지내야 네 속이 편했니? 미안해. 학교에는 그냥 비밀로 하고 싶었고 너한테는 네가 힘들어할까 봐 말하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걱정할 거라는 걸 몰랐어?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야? 진이를 보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화만 실컷 냈습니다. 계속되는 진이의 사과를 듣고 엉엉 울면서 진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친구야. 화내는 게 아니었는데. 진이야,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치료받으면 낫는 거야? 그게
좀 복잡해. 골수이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아야만 완치가 가능하대.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삶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게나 심각한 거야? 진이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네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옆에서 위로해주는 거로 충분해. 아니, 나는 너를 꼭 고쳐줄 거야. 나만 믿으라고. 꼭 살려주겠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진이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다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간호사가 들어갔는데 진이와 하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진이야, 너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니? 아무도 지불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이랑은 연락 안 되니? 부모님은 저를 버리셨어요. 고아라서 의지할 곳이 없네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원장님이 내주신다고 했어요. 원장님이랑 연락해봤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나 봐. 고아원에는 다른 아이들도 지내고 있으니 너에게 도움 주는 게 어려울 것 같던데.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너도 참 딱하다. 내가 원무과랑 의사 선생님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너도 방법이 있는지 얼른 찾아봐. 그런데 잘 안 되면 이 병원에서 나가야 할지 몰라. 이런 말 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당장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빠, 내 친구 진이가 백혈병이래. 골수이식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야. 아빠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미령아, 아무리 친구여도 그렇게 선을 넘는 건 아니다. 진이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테니까 네가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아니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 진이 꼭 살리고 싶어. 아빠가 좀 도와줘, 응? 안 된다. 아무리 친구가 아파도 대신 병원비를 내주는 건 안 돼. 1억이야? 아빠, 진짜 너무해. 부모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이에게 미안하지만 학교에 소문을 내기로 했답니다. 교실에 가서 친구들에게 모여보라고 했어요.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전교생들에게 모금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해서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방송실에서 점심시간마다 선배들이 DJ처럼 말도 하고 음악을 틀어주곤 하는데 그때 모금 활동을 하자고 말해달라고 하면 딱일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저 1학년 이미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 짝꿍이 백혈병이라서 학교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친구는 사정이 있어서 병원비가 없어요. 선배님이 방송 시간에 모금 활동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뭐? 돈을 걷자고? 야, 안 돼. 선생님들이 알면 난리칠 거야. 네 친구는 부모님한테 병원비 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도 안 돼. 날 설득하려면 선생님한테 허락부터 받고 와.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방송반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딱한 사정인 건 알겠는데 학교에서 돈을 걷겠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면서 반대했습니다. 이에 저는 방송실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미령, 선생님이 너 오지 말라고 하더라. 모금 활동 절대로 하면 안 된대. 저도 알아요. 그냥 들렸어요, 선배님. 그런데 저건 뭐예요? 뭐? 어디? 어떤 거? 죄송해요, 선배님. 방송실 부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열지 못하게 책상으로 막아버렸답니다. 3교시 수업이 시작되던 시간이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켜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친애하는 동병여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학년 3반 이미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제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입니다.
제 짝꿍 이진희 학생이 백혈병에 걸려 입원 중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미령이는 병원비가 없어서 당장 쫓겨날지도 몰라요. 미령이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지내는 친구예요. 이런 말 하는 걸 미령이가 싫어하겠지만 꼭 좀 도와주고 싶어요. 모금 활동을 할 테니 돕고 싶은 분들은 1학년 3반으로 와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부스 안에서 나오자 선생님들이 몇 명 서 있더군요. 담임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끌고 갔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혼을 심하게 내셨습니다. 내일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말을 듣고 겨우 교실로 들어갔죠. 3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복도에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미령이에게 모금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네모난 상자에 구멍을 뚫고 두 팔로 잡고 문 앞에 섰더니 선배, 후배, 동갑내기 친구들이 돈을 넣어주더군요. 미령이가 빨리 낫길 바란다고 전해줘. 돈은 별로 없어서 5,000원만 낼게. 고맙습니다, 선배님. 너 좋은 친구다. 나한테도 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10,000원 낼게. 파이팅 하라고 전해줘. 나는 우리 반 애들한테 돈을 싹 걷어왔어. 다 해서 10만 원이야. 10만 원? 고마워.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꼭 좀 전해줘. 학교에 착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던지 그날 모은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모금함을 들고 그대로 진이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 행동을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 고아라고 소문냈어. 마이크에 대고 전교생이 듣도록 말해버렸어. 백혈병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떠들기까지 했어. 미안. 으휴, 내 친구 미령이 못 말린다. 그런데 고마워. 나 안 그래도 병원에서 쫓겨날 판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미령아, 네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됐어. 정말? 그럼 병원비 내러 가자. 이거면 충분할 거야. 수납창구에 가서 진이의 병원비를 냈는데 턱없이 부족했답니다. 이거로는 치료비를 다 채울 수는 없어요. 네? 30만 원도 넘는데 부족해요? 백혈병 치료가 돈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나머지 돈을 빨리 수납해 주셔야 합니다. 진이와 저는 실망한 채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진이야, 나만 믿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병원비도 골수 이식자도 찾아볼게. 무리하지 마. 난 괜찮아.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미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부모님이 뿔이 나 있었습니다. 미령이, 너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친구 살리려고 난리 피웠어. 왜? 내가 잘못한 거야? 아빠, 내가 백혈병이고 돈이 없으면 진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참 유별나다. 혼낼 거면 빨리 다 혼내. 그래야 할 말을 하지. 왜? 네 친구 도와주라고? 응. 그래, 좋다. 진이 도와줄게. 네가 그렇게 아끼는 친구 같이 살려보자. 아빠가 혼낼 줄 알았는데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진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아빠가 병원비를 다 내주셨고 앞으로 지불할 병원비도 모두 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빠와 친한 의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골수이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요. 3개월 동안 치료에 전념하던 진이는 상태가 나쁘다가 좋다가를 반복하다가 곧 골수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가 손을 써서 기적이 생긴 거죠. 진이는 이식을 받고 곧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갔고 학교로 돌아왔답니다. 저는 진이가 오는 날이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풍선을 불어 여기저기 붙여두었고 칠판에는 환영 인사를 아이들과 열심히 쓰고 그림을 그렸답니다. 깎아머리를 하고 돌아온 진이는 저희들의 환영회에 폭풍 오열했습니다. 다들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진이야, 고생 많았어. 이제 아플 일 없는 거지? 그래,
미령이 네가 도와줘서 나 이제 다 나았어. 고맙다, 친구야. 나중에 너도 날 도와주면 돼.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친구 아니겠어? 자, 오늘 담임 선생님이 1교시는 파티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과자 먹으면서 놀아보자고. 완치하고 돌아온 진이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친구들과 매우 시끄러운 수다를 떨면서 환영회를 마쳤답니다. 이후 2, 3학년 때는 진이와 다른 반이 되긴 했지만 쉬는 시간마다 만나서 대화하고 등하교 시간에 잠깐 얼굴을 보면서 우정을 지켜나갔답니다. 고등학교를 같은 곳에 가게 되어서 저와 진희와의 인연은 조금도 공백이 없었어요. 저는 학원을 여러 개 다니면서 바빠졌는데 진희는 2학년 때 직업반으로 빠져서 학교가 아닌 직업학교로 등교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대학에 갈 형편도 상황도 되지 않으니 미용기술을 배우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의대에 들어가려고 죽어라 공부하고 있었고요. 고3 때 정말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에휴. 아빠, 담배 좀 그만 피워.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미안하다, 미령아. 아빠 회사가 매각됐어. 아빠 이제 회장님 아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망했다고. 우리 이제 이 집에서 더는 못 살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 망했다고? 너 공부하는데 신경 쓸까봐 말을 안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회사가 매우 힘들었다. 이젠 남의 회사가 되었고 아빠는 빚을 잔뜩 지게 되었어. 앞으로는 학원도 못 보내주겠네. 그렇게 심각했던 거야? 아빠 엄마 힘든 상황이면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니? 아무튼 잠시 요란스러울 거다. 이사도 해야 하고 집에 찾아오는 빚쟁이들도 많을 테니 말이야. 아빠의 말씀을 듣고 심각한 걸 알게 되었는데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집에 있던 가구와 가전을 모조리 팔아버리고 언덕길에 있는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빠가 예고했던 대로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왔고요. 어이, 김 회장! 회사 말아먹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냐? 아니, 이 시간에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돈은 제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잖아요. 빚 받으러 오는데 시간을 따지나? 남의 돈 가져다 쓰고 안 갚으면 곤란하지. 내 돈 언제 줄 거야? 지금 당장 없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로 갚을게요. 김 회장, 나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야. 당신 감옥 가기 싫으면 하루빨리 갚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빚쟁이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빠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망하게 되니 이렇게 찾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였답니다. 부모님은 친척분들께 돈을 빌려보겠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문을 꼭 잠가놓고 아무도 없는 척하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던 부모님은 대교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바닷가에 차가 빠져버렸답니다. 큰 사고였고 구급대가 빨리 구출했지만 이미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빠가 일부러 핸들을 튼 것 같다고 하셨어요. 힘든 상황에 부모님이 그렇게 떠나시니 저도 살고 싶은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었고 저도 곧 따라가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학교 친구들이 조문하러 왔는데 진이도 와줬습니다. 진이는 사흘 내내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미령아, 부모님 잃는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몰라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기운 내. 너 부모님 따라갈 생각하지 마.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진이야, 나 이제 부모님 얼굴을 다시는 못 봐. 아니야, 부모님은 늘 네 가슴속에 존재할 거야. 친구야, 지금 나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그랬다간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날 살렸듯이
나도 옆에서 널 살릴 거라고. 장례식을 치르고 빚쟁이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제가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해서 바로 상속 포기를 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고3 때 이 많은 일들을 당하고 나니 공부는 다시 할 수 없었어요. 고시원에 방을 마련해서 지내며 진이가 다니는 직업학교로 빠졌습니다. 미용반은 이미 꽉 차서 배울 수 없어서 전자기술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선을 연결해서 납땜하는 걸 배웠는데 생각 없이 일하기 딱 좋더라고요. 시간은 금방 흘러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반도체 공장에 취직했어요. 진이는 고아원에서 독립하고 대형 미용실에 취직했고요. 1년 동안 일만 주구장창하고 주말에 진이와 맥주 한잔 하는 시간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이 이제 떠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미령아, 나 미국으로 유학 가. 우리 고아원에 후원해 주시던 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거기서 미용 공부를 더 해보라고 하시네. 좋은 기회라서 가보려고. 유학? 와, 멋지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너 괜찮아? 화 안 났어? 화가 왜 나겠어. 친구가 잘 된다는데 축하를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무튼 축하해.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기술 팍팍 늘려서 돌아와. 그래, 돌아오면 가장 먼저 널 찾을게. 그렇게 진이마저 제 곁을 떠나버려서 혼자 재미없고 퍽퍽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며 2년 동안 진이와 연락을 매주 했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전 축하를 해주며 한국에 오면 꼭 보자고 했죠. 세월은 바람같이 흘러갔고 제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진이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시차도 맞지 않으니 통화를 줄이다가 결국엔 연락이 끊겨버렸답니다. 핸드폰을 여러 번 바꾸며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안부 문자도 주고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진이는 추억 속에 묻혀버렸죠. 그리고 공장을 다니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고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차렸답니다. 2년 뒤에는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자식을 낳고 살아보니 인생의 참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죠. 부모님이 저에게 준 사랑에 비해 부족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번개처럼 흘러 아들이 10살이 되었고 제 나이는 40대가 되었답니다. 여전히 공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바빠서 아들을 학원으로 돌리는 것이 미안하긴 했지만 쉬는 날에는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겨울방학에 들어서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남편이 백혈병에 걸렸답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백혈병이래. 당신, 그게 사실이야? 다른 사람하고 차트가 헷갈린 거 아닐까? 병원 2곳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맞다고 하네. 이를 어쩌지? 여보, 걱정하지 마. 백혈병 그거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야. 그런데 그 병이 생긴 이유가 공장에서 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병원부터 가서 입원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자.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받고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수 이식은 추후에 받아야 할지 결정하겠다고 하셨고요. 저희 부부는 앞만 보고 살아왔더니 암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생명보험은 들어놓은 게 있지만 그건 지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서 반도체 제작 일을 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산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해고 통보를 하고
저까지 회사에 나오지 말랍니다. 일단 남편 치료가 우선이니 회사와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했어요. 저는 어린 아들도 돌봐야 하고 남편 간병까지 해야 하니 몸이 2개여도 모자랐습니다. 치료받기 시작한 남편은 구토를 시도 때도 없이 했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보, 기운 내. 잘 참아왔으니까 조금 더 힘내봐. 골수이식 기증만 받으면 해결할 수 있대. 남편은 거친 쇳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 병원비 때문에 돈이 떨어졌을 텐데. 골수이식은 수술비가 많이 들어. 그냥 내가 눈 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당신한테 병원비 신경 쓰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치료나 잘 버텨. 미안. 화내서 미안해, 여보. 내가 자꾸 신경질적으로 변하네. 우리 아들은 잘 있지? 건강하게 잘 지내. 주말에 데리고 올까? 아니, 아픈 모습 보이는 것도 그만하고 싶어. 아직 어린애라서 충격이 심해지기만 할 거야. 여보, 잘 버텨줘. 부탁할게. 곧 기증자가 나타날 테니까 제발 버텨. 그렇게 말은 했지만 골수이식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돈이나 백을 써서 빨리 골수이식 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으니 손 놓고 기다려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박수를 치며 웃음을 짓더군요. 골수이식자가 나타났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검사를 받았고 기증하려고 하는데 남편에게 맞는 골수라고 했어요. 같은 병원에 기증자가 왔다고 하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니 무조건 기뻤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수술만 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 우리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분이 김영태 환자분을 콕 집어서 골수이식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누군가요? 누군지 밝히지 말라고 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 감사한 분이네요. 그럼 수술만 하면 되는 거죠? 수술비는 수납 창구에 가서 설명 듣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비쌀 거라는 걸 알고 지레 겁부터 먹었습니다. 수술비는 굉장히 비쌌고 시중에 돈이 없어서 어디서든 빌려야 했답니다. 생각난 건 공장이었어요. 산재 처리를 받으면 되니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반도체 제작하며 발암물질에 노출돼서 우리 남편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산재 처리해 주시고 보상금 주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이봐, 내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하는데 백혈병은 한 번도 없었어. 재수없게 암 걸리고 와서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거야? 이봐,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남 탓하지 말고 관리 못한 당신 남편 탓을 하라고. 제가 여러 곳에 문의해봤는데 공장과 혈액암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지원해주세요. 아, 더럽게 귀찮게 구네. 어이 경비, 이 아줌마 좀 내 눈앞에서 치워. 가짜는 게 어디서 돈 달라는 거야? 아줌마, 그렇게 돈이 받고 싶으면 고소를 해, 고소를. 누가 이기는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내 돈 받아가고 싶으면 정식 절차를 밟으란 말이야. 사장에게 쫓겨나고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당장 수술비가 급하니 돈부터 마련해야 했습니다. 돈 빌릴 사람이 있는지 핸드폰을 열어보았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대출을 받았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더라도 수술비가 비싸서 사채라도 써야 할 판이었답니다. 이제 다시 은행에서 경찰관들에게 잡힌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손들어, 뒤로 돌아. 당신이 뭘 잘못했는 줄 알지? 네, 제가 얼마 전에 남편 수술비를 벌려고 고액 알바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남의 돈을 사기치는 일 같아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진짜예요. 아줌마,
무슨 말씀이신지. 아줌마 말고 옆에 있는 저 남자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아줌마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 자식아, 손 들고 뒤로 돌아. 당신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두 손을 들고 뒤로 돌아. 옆을 돌아보니 남자가 체포당하더군요. 저는 제가 잡혀가는 줄 알고 겁을 먹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은행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놀라셨죠? 저 남자가 하도 수상해서 제가 비상벨을 눌렀거든요. 아, 그런 거였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겁이 나서 진짜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객님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 받으러 오셨다고 했죠? 네, 남편 수술비가 급해서요. 대출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출은 안 됩니다. 하지만, 네? 다른 계좌에 돈이 있으신데요? 확인 안 해보셨죠? 다른 계좌요? 저 이 계좌 하나뿐인데요. 은행원은 제가 어릴 적 만들었던 옛날 계좌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제야 아 소리를 내고 대답했고 거기에 얼마나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있으려나? 얼마나 있나요? 10억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0억이 얼마 전에 입금되셨네요. 아니, 부루마블도 아니고 갑자기 10억이 어디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미령 씨 계좌에 1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는 이진희 씨고요. 일주일 전에 입금하셨네요. 이 계좌의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친구의 이름을 듣고 헉 소리를 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안 된 진희가 갑자기 제 계좌에 10억을 입금했다니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입을 벌리고 침까지 흘렸답니다. 은행원이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었고 그만 다음 고객을 부르겠다며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멍한 채로 통장 속 진희의 이름을 보았고 10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연락해서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병원에 다시 가서 수납창구에 가 남편의 골수이식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술 받으면 낫는다니까 잘 버텨야지. 내 걱정은 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여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 내 어릴 적 친구가 통장에 돈을 붙여줬어. 연락도 안 되는데 말이야. 나도 알아. 뒤를 돌아봐, 여보. 멈칫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제 친구 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진이야, 너 진짜 내 친구 진이 맞아? 친구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리 와, 안아줄게. 이게 얼마만이야. 강산이 2번이나 지나고 나서야 너를 보내. 나쁜 기집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울보가 됐네. 그래, 실컷 울어.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은 미령이 너 하나뿐이다. 우쭈쭈. 내 친구 반가워. 진이의 품에 한참을 울고 10억부터 물었습니다. 너 10억 뭐야? 어디서 그런 큰 돈이 생겨서 입금한 거야? 나 은행 가서 얼마나 많이 놀란 줄 알아?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와서 널 찾으려고 탐정을 고용했어.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더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 돈은 내가 받았던 걸 돌려주는 거야. 이자까지 쳐서 많이 갚았어. 너희 아빠가 백혈병인 나를 위해 돈도 많이 쓰시고 골수도 백방으로 알아봐 주셔서 무사히 수술 받았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한 거야. 뭐라고? 10억 말고도 골수까지 네가 알아봐 준 거야?
그 물음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골수 기증자가 진희 씨야. 내 골수 이식을 받게 해주려고 진희 씨가 먼저 검사를 받았대. 그런데 운명인지 뭔지 나에게 이식이 가능하대.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골수를 기증한 사람이 바로 진희 씨야. 뭐? 골수 기증자가 진희? 너 진짜야? 진희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도 돼? 골수 기증하는 거 별거 없더만. 그리고 너도 했잖아. 네 남편이 빨리 골수 이식 받게 해주려고 너도 기증했잖아. 그야 그렇지만 어려운 결정을 해줬어. 다행히 네 남편에게 맞는 골수라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수술 가능하지. 이건 하늘이 도운 거야. 진이야, 그 많은 돈에 골수까지. 그런데 너 미국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그 많은 돈을 입금해 준 거야? 친구 진이는 미국에서 미용 기술을 배웠고 숱한 노력에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건 체인점을 수십 개 열어서 매달 버는 돈이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열심히 살았더니 복을 받았지. 미용실이 20개쯤 돼. 너 성공했구나. 역시 넌 야무지고 똑똑해. 내 말이 맞았지? 그래, 그때 네가 날 알아봐줬다. 친구야, 너 아니었으면 난 미국에 가보지도 못했을 거야. 이게 모두 다 네 덕이야, 미령아. 그런데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 기집애, 너도 연락 안 했잖아. 농담이고, 미국에 살면서 시련도 좀 있었어. 가정을 꾸렸는데 이혼의 아픔도 겪었고, 미용실 처음 세웠을 때 사기도 당했었어. 복잡하고 우울한 시기도 있었지. 지금이야 다 이겨내고 대단한 사장님이 됐지.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그래, 우리 미령이가 토닥여주면 금방 치유되겠다. 고마워. 진이를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너 다시 미국에 가야 하지? 아쉽게도 그래. 내 사업은 미국에서만 하고 있어서 한국에는 네 얼굴 보러만 와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와도 되잖아. 남편이랑 아들 데리고 놀러와. 그래, 나도 갈게. 우리 앞으로는 연락 끊기지 말고 평생 보면서 살자.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자, 이거 받아. 선물이야. 이건 밭두렁? 이거 오랜만이네. 아직도 이걸 팔아? 내가 이거 구한다고 불량식품 파는 곳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 내가 네 생일 때 선물해줬던 게 생각나네. 그래, 나도 기억해. 그래서 특별히 선물로 준비해봤어. 미령이 네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친구 진이는 미국에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와 제 남편과 저를 구해줬습니다. 얼마 뒤 골수이식을 받은 남편은 점차 회복했고 완치가 되어 퇴원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국에 머문다는 진이는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벌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일했던 공장을 고소했는데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법정으로 향했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남편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발암물질에 대해서 연구한 교수까지 불렀답니다. 여러 가지로 분명하게 백혈병이 공장으로부터 생긴 것이 확실한 것 같다며 판사님은 공장 사장에게 보상금을 명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사장은 아연실색하며 주저앉았고 저와 남편, 진이는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받은 보상금으로 남편과 아들과 살 근사한 주택을 마련했어요. 또 진이가 준 돈으로 남편과 함께 서점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공장의 안 좋은 냄새를 맡는 게 질렸으니 이제부터는 책 향기와 고소한 커피 향을 맡으면서 살기로 하였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나니 진이가 그만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짐을 챙겨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네. 미령아,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그래, 다시는 연락 끊기지 말자.
그리고 네가 해준 것들 모두 다 진심으로 감사해. 내가 할 소리를 안 해. 미령이 네가 날 살려주었고 살고 싶게 해줬어. 내가 친구 하나를 제대로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고맙다. 저와 진이는 포옹을 진하게 하고 이별했습니다. 소중한 친구가 떠나고 남편과 오붓하게 서점 카페를 운영하고 아들을 키우는데 아주 재밌어졌어요. 학교를 마친 아들이 서점에 와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놀고 저희는 일도 하고 아들을 돌보면서 지내니 마음의 여유가 매우 푸짐했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어서 돈 걱정을 할 일이 없었어요. 진이가 떠나고 연락을 쭉 해오다가 어느 날 영상통화가 걸려왔답니다. 진이야, 웬 화상통화? 기집애, 네 얼굴 보고 싶어서 걸었다. 넌 내 얼굴 안 보고 싶었니? 서운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일반 통화를 하다가 화상통화가 와서 놀라서 그렇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영상통화 걸었어. 잠깐 기다려봐.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진이와 영상통화를 하니 가까이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진이가 애인을 소개했습니다. 나 새로 사귀는 애인인데 우리 결혼할 거야. 인사해. 와, 잘생겼다. 안녕? Hi, my name is 이미령, your wife best friend. 영어 잘 하시네요. 그런데 나도 한국말 조금 합니다. 진이가 미령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어머머,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어쩜 저렇게 잘해요? 당연히 가야죠. 둘이 결혼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미령아, 또 좋은 소식이 있어. 나 배 좀 봐라. 배? 뭐가 달라졌지? 다이어트 하니? 표시가 안 나나? 나 임신했어. 뭐 임신? Jesus Christ! 주여, 드디어 진이 네가 그리던 꿈을 이뤘구나. 남편과 자식까지 축하해. 그래, 나도 다시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무튼 좋은 일이지. 내 결혼식 때 올 거지? 그럼 당연히 가야지. 진이야, 내가 네 웨딩드레스 맞춰줄게.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줄 알아? 고맙다. 빨리 와, 친구야. 그래, 빨리 갈게, 친구야. 얼마 뒤에 진이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해외로 나가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장난으로 남편과 아들에게 비행기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했더니 순진하게 진짜로 신발을 벗고 타더라고요. 진이네 집에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밀린 수다를 떨고 웨딩드레스를 가장 아름다운 걸 골라서 몸에 맞게 수선해서 선물해줬어요. 진이와 신랑의 결혼식은 야외에서 올렸는데 장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훌륭했답니다. 저와 진이는 매년 2번씩 보기로 약속했어요. 한 번은 한국에서, 한 번은 미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얼마 전 진이가 어여쁜 딸과 멋진 신랑을 데리고 한국을 다녀갔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벼랑 끝에 몰린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힘든 시기에 나타나준 친구 진이 덕분에 인생이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인생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을 도우면서 평생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럼 글의 매듭을 짓고 물러가겠습니다. 현재 힘든 일을 겪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여러분.